주식 해결사입니다. 네, 저는 정지혜입니다. 오늘은 안녕의 인사를 여쭤보기가 참 죄송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요, 지난 2015년, 2016년의 저점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급격한 지수 변동에 따라서 이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긴 했지만 이 지수의 낙폭은 멈추지 않고 7%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570선마저 깨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도 참 크실 것 같습니다. 11년 전에 이 금융위기 당시에 최저점으로 돌아갔다. 이 패닉셀이 시작됐다라는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 주식 해결사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최선의 대응 전략 찾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1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전체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전면전에 들어갔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역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세입니다. 2014년 3월 KLX 금시장이 개설된 이래 금값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닥은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하면서 1947.0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569.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오늘 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만 강세를 띠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나마 견고했던 통신주도 6월 통신비 물가지수 최저 및 5G 마케팅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요.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마감은 7%의 낙폭을 보이면서 570선까지 거래를 마쳤는데요. 보시면 전 업종이 하락세였고요. 제약 바이오주의 하락이 가장 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가운데 이 악재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오늘 환율이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탈도 심해졌는데요. 외국인은 3,175억 원 팔았고 기관은 7,348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7월 가장 유입이 많았던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은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기관은 238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368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IT가 매수 우위, 외국인은 IT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픽셀플러스인데요. 이 픽셀플러스는 보안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서 추가 품목에 이미지 센서를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기업이 상승세인데요. 이 품질면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일본의 소니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부품업체인 픽셀플러스가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 11% 상승하면서 5,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 블록체인 메신저를 갖고 있는 이 팍스넷 보겠습니다. 이 팍스넷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신저 쉬 론칭과 함께 메신저 내에 쉬뱅크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내에 쉬뱅크 기능을 탑재해서 이 서비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세계 최초 탈중앙화 방식인 블록체인 메신저 쉬에 대한 사업 호조로 인해서 오늘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1,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코스피 폭락에 11%의 주가가 빠진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신라젠의 폭락을 시작으로 이 제약 바이오주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의 낙폭이 거세졌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1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주, 장 후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HLB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하락세에 HLB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지만요.
이 회사 측이 리보세라닙 FDA 신약허가 신청 결정을 했다고 발표된 이후에 이 2시 반경에 강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은 글로벌 3상 임상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데이터에서 임상적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을 시작으로 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2.75% 상승하면서 28,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 스탁의 이재무 전문가 그리고 올스탁의 윤사무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코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7%나 빠진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재무 전문가,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말씀 먼저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이 개별 기업들의 가격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가치를 좀 저는 보자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단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지금은 어떤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요. 사실은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있다면 현금을 들고 계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해 가면서 중장기 투자를 사실은 제대로 해 갈 시점들이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볼 때지 무언가 지금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을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면서 지수에 물론 움직임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봤던 거는 지금 이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의 어떤 정도였습니다. 오늘 1,200원대를 다시 돌파해 버렸죠. 지금 기간으로 볼 때는 2년 7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넘어갈 시점으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매우 민감하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볼 때 매도를 강하게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보니까 3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월요일까지 해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6천억을 아주 빠르게 매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볼 때는 호가창에 걸려있는 물량이 거의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량 매도가 집중되면은 가격이 당연히 뚝뚝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이탈 현상은 당연히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수로 볼 때는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 지금 이제 바닥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8월 시장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말씀드렸었고 지난주 상당히 대내외 이벤트가 많았는데 결국 이게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느냐 악재로 작용했느냐 지난주 미리 판단할 필요 없다. 이제 결과로서 보고 난 이후에 그게 중요 이벤트가 호재로 작용을 했구나.
악재로 작용했구나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이 이벤트들이 대부분 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로 볼 때는 심지어 호재라고 했던 FOMC 금리 인하까지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쳤다고 악재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상당히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상당히 증시가 매우 어렵고 지수로 볼 때는 오늘 1946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1800대 가는 것까지도 염두를 분명히 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수가 7.46%, 제가 지금 거의 10년 넘게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이 있나 할 정도로 오늘 제가 아마 방송을 마치고 나서는 한번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은 분명히 지수 포인트로 볼 때는 없었고요. 장중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검색어에 사이드카가 검색될 정도로 상위에 올라올 정도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닥 시장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 굉장히 무섭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뿐만 아니고 다른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좋았던 섹터도 우르르 무너지는 현상들, 뭐 툼에 가까울 정도로 증시가 오늘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뭐 사이드카 걸리고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정도는 좀 무언가요? 계속 하락세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뭐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의 상태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을 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향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점, 그 시점 우리가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의 낙폭이 매우 있어가지고 낙심이 상당히 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시장의 맥도 짚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그 와중에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씩 총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환경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고요. 이와 관련하여 후성과 동진세미캠, 워닝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후성과 동진세미캠은 반도체 소재 중에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고요. 이어서 후성과 동진세미캠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두 종목 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직전의 매물대, 후성 차트 같은 경우에 이전에 직전 매물대에서 반등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역시 주가를 보시면은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눌리면은 또 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일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보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닝 머티리얼즈랑 SK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충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K 머티리얼즈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전지 제조 특수가스의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윙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런 이전에 직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청산의 영역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나 아니면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저항을 뚫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이나 아니면은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이 유효해 보이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차트는 괜찮아 보여요. 단타 같은 경우에 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은 스윙으로 접근할 시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또 신라젠 쇼크로 또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약세 지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역시 시가총액이 20조 원 아래로 형성되며 7, 8%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업종 내 일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이달 들어서만 한 10% 이상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단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일단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 고점, 저점, 네, 이런 고점, 저점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으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11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대 가격대는 월봉상에서 장기 추세선이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한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다 그러면 한 약 11만 원 정도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의 가격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대해서 짚어보면서 투자 의견까지 챙겨봤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담고 계신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고민들 살펴보겠습니다.